반갑습니다. 네, 청년 일단 중앙 이경주입니다. 고려대학교 원불교 학생회장을 맡고 있고요. 청년 일단 중앙을 맡고 있습니다. 네,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제1편 개별위험형, 제3장 재생의사의 경륜, 3. 첫 제도의 방편과 구인제자입니다. 본문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이제 대종사님께서 표와 법어를 발표하신 후에 어떻게 이렇게 포교를 할 것인가, 제도문을 펴실 것인가 고민하시는 부분인데요. 여기 나오는 단어를 보면 정체라고 하는 단어가 먼저 나옵니다. 사물이나 사람이 마땅히 지니고 있어야 할 참된 면모나 형상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창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세상의 모든 사람, 정법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대도정법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사에서 다음 문단에서는 이제 증상교파에 치성하는 절차를 물어서 그 교파 선전원을 칭해서 칠 치성을 드리니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제 교파는 종교의 파, 충동은 부추기거나 심하게 마음을 흔들어 놓음, 방편이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용하는 편리한 수단, 그다음에 치성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자기 소원을 이루려고 친이나 부처에게 정성을 들이는 그런 행위를 가리킵니다. 교사 이번 강연의 마지막 파트는 이 많이 몰려든 사람들 중에서 구인 제자, 구인 선지님들을 손수 뽑으신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구인 제자님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름과 출신, 어떻게 왔는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카페에 올린 오늘 이제 교사 강연도 그렇고 아마 교무님께서도, 박세영 교무님께서도 구인 제자를 중심으로 말씀을 해주실 것 같은데, 제가 카페에 올린 원고에는 구인 선진 개괄해서 일사님부터 정산종사님까지 개괄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구인 제자님들 중에서 이산 이순순, 육산 박동국, 칠산 유건 선진님 세 분만 간단히 소개해드리고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산 육순순 선지님이신데요. 전남 영광군에서 출생하셨고 대종사님과 함께 타리섬 민어파시를 같이 가셨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 이제 칠산 육원 선지님, 그다음에 사타원 이원하 선지님도 같이 가서 장사를 했다고 합니다. 전해지는 일화 중에서는 이제 대종사님께서 대각하시기 전에 초가집 안에서 입정을 하시고 계셨을 때 당시 이제 비가 와서 초가집에 물이 샜다고 했습니다. 초가집 지붕 나래가 비바람을 거쳐서 방으로 빗물이 그대로 들어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순순 선지님이 그날 좀 묘한 힘에 이끌려가지고 자꾸 이제 대종사님이 생각나서 초가집에 찾아와서 보니 그렇게 지붕이 날아가고 해서 빗물이 새는 걸 보시고는 그 지붕 나래를 고쳐주었다라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김기천 종사님의 인도로 제자가 되었고 구인 선진 중 한 분으로 되셔서 방공사 구건도실 건축에 참여를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거진 출신으로 제가교도로서 계시면서 영산 사가에 머물면서 교단 창업에 기여하셨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이산 선지님께 제가 공부하는 법을 지도하신 내용이 대종경에 실려 있습니다. 대종경 수행품 19장의 말씀인데 제가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마음 안정하기를 주로 한다.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니까 잘 모르신다라고 하니 이제 외정정과 내정정의 두 가지 길이 있다, 이런 내용으로 알려주신 법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육산 박동국 선지님이신데요. 대종사님의 친아우시고요. 제자가 되셨고 방공사 등 다 참석을 하셨는데, 대종사님의 친아우이시긴 하지만 중간에 이제 친척집으로 양자를 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제 제가에 머무르시면서 대종사님을 대신해서 자신의 친모 대종사님의 모친을 시봉하셨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이 이제 인도품 49장에 실려 있습니다. 대종사님께서 모친의 환우를 소식을 들으시고 영광에 오셔가지고 자신의 아우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내용입니다. 육산 선지님께서는 6.25 한국전쟁 당시에 이제 영광에 북한군이 들어온 이후에 당시에 이제 장남께서
홍농지서 경찰서에 근무를 해가지고 장남의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육사님께서도 열반을 하셨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분은 칠산유권 선지님이신데요. 네, 칠산님께서는 대종사님의 외숙이시고 1911년에 동학에 입문해서 득도묘수를 잠시 얻으려고 하셨으나 그것이 실없음을 깨달으시고 그만두셨다고 합니다. 소태산 대종사님의 제자가 되신 후에는 네, 앞에 앉을 때 반드시 무릎을 꿇고 앉았다고 하고요. 종사님이라고 항상 불렀다고 합니다. 네, 육신은 비록 이제 조카이긴 하지만 법은 지존의 스승이라고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종사님에 대한 호칭을 어떻게 부를지에 대해서 이제 애매했을 때 칠산 선지님께서 먼저 호칭을 통일시키고 대종사의 지시에 복종할 것을 결의하셨다고 합니다. 외삼촌 되는 사람이 이렇게 나서니까 그 누구도 이를 동의하지 않을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방홍사를 마치고 나서 조합원들이 사업을 진행한 기념으로 비석을 세우자고 했는데 당시 이제 교단 살림으로서는 비석을 세울 돈이 없었습니다. 그때 이제 칠산 선지님께서 저기 이제 바위에다가 양회 시멘트를 바르고 거기에 이제 제명을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라는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산에 가시면 이 제명바위가 있는데요. 그 제명바위가 칠산님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지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원기 40년에 영산 재방공사를 하실 때에도 참석하셨다고 합니다. 구인 선지님들 중에서는 가장 오랫동안 살아계셨던 분이십니다. 오늘 교사 강연에서는 구인 선지님들 중에서 이산 이순순 선지님, 육산 박동구 선지님, 칠산 유권 선지님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이 교사 원고를 준비하면서 참고했던 것들은 여기 이제 원불교 대사전에 나왔던 내용이랑 원불교 신문 그리고 책 이제 구인 선진 이야기와 대종경 속의 사람들이라는 책을 참고해서 이 자료를 조사했습니다. 이상으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